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터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터키의 에르도간 대통령이 지금 Delicate Balancing Act다. 그래서 밸런싱,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균형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리포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가 리스크 리포트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면요. 터키의 위치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큰형님, 그 다음에 이란도 큰형님이라고 외치고 있죠. 이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는 게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책을 취해야만이 이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체제가 왕정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란은 하메네이라는 신권주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화정으로 투표는 하지만, 근데 터키는 완전히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친미였는데 최근 조금 갈등이 있고, 이란은 뭐 당연히 반미가 되겠고, 지금 이제 핵 협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터키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 나라가 색깔이 확실한데 터키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거죠. 물론 나토 회원국이기는 해요. 나토 그 회원국에 가입할 때 조건이 우리나라의 그 6.25 때 군인을 파견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을 지위를 얻었단 말이죠. 민족 배경을 보면 여기는 아랍인이죠. 그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 여기는 터키, 튀르크라. 그래서 터키가 이제 튀르크라고 하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제 튀르크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렇게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튀르크라는 민족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튀르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사우디는 수니파죠. 이란은 시아파. 완전히 갈등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연대 세력은 카타르라든가 리비아, 예멘 등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잘 밸런싱, 견제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사우디도 왕정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고, 이란도 신정 체제로 물론 투표를 통해서 바꾸긴 하지만 역시 신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호메니라는 그 이란 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슬람으로 갔잖아요,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터키 입장에서 볼 때는 공화정, 즉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가 꼭 옳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분이 20년 동안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20년간 통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반기에는 경제를 잘해서 인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의미는 터키가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 입장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꼭 해야 될 것이냐? 왜? 주변 나라들이 다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을 탈했잖아. 이슬람. 그게 세속주의로 가서 유럽식 민주주의의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창립자가. 그런데 이제 유럽식 민족 국가를 꿈꿨는데 지금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신권주의 노선을 채택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반테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 모독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000명 정도를 지금 체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등 주변 국가들을 좀 채택을 따라가는 거죠. 왜? 이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EU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볼 때 쉽게 말하면 97%하고 3%가 지금 유럽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슬람인데 다 기독교 문화에서 이슬람 너희들 올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탈이슬람으로 해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취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분을 아셔야 돼요. 이분 이제 터키 공화국의 민주화의 그 1등 공신 초대 대통령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케말리즘이라고 그래요. 케말리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게 뭐였냐면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서 이분이 이제 38년도에 57세 때 이분이 이제 그 터키를 공화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돌마 마흐제 궁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백성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죠. 자, 이분이 이제 민족성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6개 화살을 해가지고 이 아타투르크라는 분이 창립한 공화인민당, 그래서 터키 최장수 정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타투르크라는 것이 추진한 서구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추진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6개 화살을 날리면서 서구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 이슬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말리즘으로 이제 공식적인 용어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케말리즘이란 뭐다? 서구화하는 거예요, 서구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반하는 거죠. 이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총리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대통령을 했고 2014년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까지 바꿨다. 그래서 21세기에 술탄을 꿈꾼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로 이제 세속화했던 것을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좀 신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는 것이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정희로 간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분이 이스탄불 시장, 1000만 되는 도시인 이스탄불에 시장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시장에서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이분도 40세 때 이제 94년도에 인구 1000만 도시의 시장이 되었는데 이스탄불의 물 부족 문제, 대교오염 문제, 교통체증,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권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알고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November 13 on explosion,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스티클라라는 그 에브뉴, 거리에서. 지금 터키에 보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보행자 거리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이스티그라 폭발 현장인데 여기에서 어떤 두 남성이 튀르키예 국기를 들고 서 있다. 터키 경찰은 쿠르드족 무장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시리아 국적 여성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유명한 그 이스티그랄 거리에서, 저도 가봤는데 여기 끝까지 가보시면 여기에서 그 지하철인가요? 그걸 타고 쭉 내려가면 그 유명한 그 다리가 나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리가 유명한데 특히 주로 이제 보면은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젤리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 사탕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거리에서 지금 폭탄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여성인데 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다?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을 이제 테러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스탄불의 가장 비지스트한 피데스트리언 스트리트라는 거죠. 보행자 거리라는 거예요. killed 6 people, 6명이 죽었네. 그리고 injured, 상해를 당했네. 80명 이상이. 자, 터키시의 그 오소리티, 터키 당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accused, 비난했습니다. 누구를? 쿠르드 그룹을, 테러리스트 공격에 쿠르드 민족을 이제 지정했다는 거죠. 자, 잠시 후 이제 쿠르드 민족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쿠르드 민족은 강대국의 이용만 당하고 좀 내팽개쳐진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은 잘해. The first in Turkey capital, 터키의 수도의 첫 번째에서 이제 거의 6년 만에 처음 터키의 수도에서 이런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거죠. The blast, 이 폭발은 비컨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 유럽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기타 등등. 그렇지만 this latest, 이 최근의 공격은 오직 uncomplicated,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이미 complex foreign policy, 이미 이 복잡한 외교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할 거라는 거죠. 어떤 외교 정책입니까? 프레지던트 에르도안이 희망은 will help him and his party win. 그의 정당과 그가 win 리액션, 재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속셈을 더 복잡하게 했다는 거죠. 아마 터키의 election next June,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재선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after 20 years as center, 그러니까 이 중앙 무대, 그러니까 이 터키 수도에서의 이런 20년 동안 터키의 그런 폴리틱 정치 현장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압니다. 그가 페이스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러프 로드, 아주 험한 길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어헤드. 그의 컨트리의 이코노미, 터키의 경제가 아주 지금 배드 쉐입, 아주 나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요. 저 현재 커런시 화폐는 지금 내려앉고 있죠. 그래서 리라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느낀다는 거죠. 고통을. 그리고 투어리즘, 여행이 어때요? 여행 산업은 is crucial to,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리바이벌에. 터키 경제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관광업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터키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이 유럽과 맞닥뜨려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가 유럽, 나머지 97%가 아시아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가는 데 있어서 유럽 색깔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중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비잔티움. 그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막 이렇게 찬란하게 했다는 소문이 났던 그런 비잔티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적을 보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고, 또 이쪽 서부 지역 다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만들었던 이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성지순례, 어마어마한 관광 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노렸는데, 이렇게 그 테러가 나면 관광 산업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ttack in the heart of Istanbul. 이런 이스탄불의 심장을 공격했다는 거죠. 이것은 take a toll, 수거죠. take a toll.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라고 하죠. 그 톨이란 말이 사상자 수, 뭐 손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덩어리편으로 take a heavy toll on 하면 누구에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다, 이런 수거예요. 그러니까 톨을 냈다, 즉 사상자를 많이 냈다는 거죠. 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래서 no 압니다. He can afford, 여유가 없다는 거죠. Western sanction, 즉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이제 그 여유가 없어. Whether in response to the purchase of Russian weapon, 서양 그 러시아 무기의 구매에 있어서 반응으로 지금 서방이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In violation of, 뭘 어겼다는 거죠? 나토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 회원이지만 아까 같이 중립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터키 입장에서 볼 때는 무기를 러시아에서도 사고 또 러시아에 팔기도 하고 이런 입장을 했는데, 나토의 그 규정에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웨스턴 생션, 제재가 있었단 말이죠. 관광 산업도 좀 막고. 이런 액션들은 어때요? By Turkish entity, 터키 정체성에 의해서 취하는 행동들인데 미국과 이제 반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쿠르드족은 아까 말했듯이 터키 오른쪽 쪽을 여행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여기는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고 시리아의 국경 근처, 이라크에 500만, 이란의 왼쪽 지역, 이쪽도 한 800만. 터키가 가장 많이 사네요. 왜 쿠르드족은 배신의 역사냐? 1923년 제1차 세계대전 영국이 연합국이 자치권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또 쌩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거고, 강대국들이 46년 내는 소련의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공화국 세웠지만 소련이 배신으로 이란군에게 괴멸된 상황. 1972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원으로 이라크 내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이라크와 이란 관계 개선으로 무산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만 당해요. 91년도에 미 권유로 이라크 내 봉기를 일으켰지만 미국 끝내 군사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대면서 또 무기를 주면서 이라크 내 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또 버렸다는 이야기. 2018년 4년간 시리아에서 미국과 함께 IS를 격퇴에 나섰으나 미국이 철군했다. 그러니까 IS를 격퇴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튀었는데 뭐 독립을 약속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IS가 격퇴한 뒤에는 역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쿠르드족은 마치 계륵처럼 참 뭐라 그럴까, 쓸 때는 쓰고 또 버릴 때는 버리는 그런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인구가 뭐 3천만 명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터키에서 이 수도 이스탄불, 여기 이스탄불에서 지금 테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분위기 파악되시죠? 자, 나토의 그 룰에 의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자극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anction on 이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violation of democratic norm, 민주주의 어떤 규범들이 있었잖아요. at home, 그 국내에서 이런 규범에 어기는 거. 터키는 민주국가입니다. 투표로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any other outstanding issue, 아주 눈에 띄는 이슈들. 그렇지만 he can see that his country's strategic importance, 그의 터키의 그런 전략적 중요성, 아까 말했듯이 전략적 중요성의 나라예요. At the time of war in Ukraine,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키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터키 우회가 지금 블랙시, 흑해잖아요. 그러면 흑해 우회가 지금 러시아가 여기서 지금 남하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 흑해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보세요. 이 흑해를 차지해야만이 배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 좁은 해협을 건너서 쭉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다르날레스 해협을 지나면 여기가 바로 지중해예요. 그럼 지중해로 나간다는 것은 대서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블랙시, 즉 흑해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려면. 저 위에는 부동항이 있다고 하지만 얼고, 블라디보스톡도 동해도 좀 얼잖아요. 근데 여기는 흑해를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뭐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아시면 이해를 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help him blunt, 그렇죠.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blunt. 날이 무디다. 칼날이. 또는 delay sanction, 어떤 제재 조치를 delay, 좀 못 본 척 한다거나 좀 지연시킨다는 거죠. 이 제재 조치들이 threat from Washington, 미국에서, 그다음에 브뤼셀이라는 것은 브뤼셀의 수도가 어디예요? EU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EU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위협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어떤 제재를 좀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독자 노선을 한다는 거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유러피언과 미국의 리더들은 압니다. They need pragmatic relation. 그렇죠. 실용적인 관계를 원해요. 이 에르도안과. 왜냐하면 he can offer real help. 그는 도움을 제안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 또는 아주 중요한 obstacle, 장애를 제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When it comes to 뭐뭐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어떤 도와줄 수도 있고 장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못 나가잖아요. 지중해로. 그러면 무역이 안 되잖아요. 무역이. 그러니까 아주 그 전략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나토의 승인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를 스웨덴과 핀란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이 핀란드는 이미 러시아하고 국경이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러시아한테 많이 이렇게 전쟁의 침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지금 EU,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전원이 다 100% 이렇게 만장일치가 돼야만 되거든요. 근데 터키, 튀르키예가 지금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걸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has a long history of stoking anti-Western anger. 반서방의 그런 분노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크, 불을 지피다. 스토크 앵거, 분노를 돋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의 나라에서. 특별히 when he need to rally domestic support. 자, rally support란 말은, 랠리란 말이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집회란 말도 있고. 그래서 rally support 하면 지지를 호소하다. 그래서 domestic, 국내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을 때 in times of economic hardship,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국내적인 어떤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이 나라에서 어떤 서방에 반대하는 그런 분노를 부추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own comment, 어떤 언급이 있었어요. After Istanbul bombing were muted. 이스탄불에서 이런 밤ing, 폭탄이 muted 됐다. mute란 말은 원래 잠재우다, 뭐 줄이다 이런 말이니까 이스탄불의 이런 폭파 사태 상황이 좀 진전된 뒤에 이제 어떤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언급했냐면 인테리어 미니스터니까 국내 장관, 즉 내무부 장관이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리젝트 거부했다는 거죠. 서방의 그런 스테이트먼트 언급, 말 어떤 언급, 칸돌런스, 그러니까 지금 애도를 표한다는 거죠. 애도. 이 애도를 표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클레임, 주장하기를 센트럴 서스펙트, 이 중심적인 어떤 혐오자를 주장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the attack plan on fleet to rival. 그래서 이제 계획된 이런 공격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혐오자가 아까 그 쿠르드족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스펙트, 의심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fleeing to rival, 라이벌 국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라이벌 국가가 뭐냐면 그리스죠. 가까운 나라는 항상 안 좋아. 그리스와 터키는 서로 앙숙 관계예요.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그리스는 펠로우 네토 멤버네. 그러니까 동료 나토 멤버인 그리스로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심적인 의심을 지금 하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터키 입장에서 볼 때는. For all this reason,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웨스턴 리더, 서방 지도자들은 tread carefully 한다. tread란 말, 우리가 tread
트레드란 말은 이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머신 하면 러닝 머신을 뭐라고 그래? 트레이딩 머신이라고 하는데 밟다, 스텝. 그러니까 조심히 지금 서방 지도자들이 조심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has to be careful to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Western sanction 서방의 제재가 deal a heavy blow to Turkey economic resilience in ways 어떤 방법에 있어서 터키의 그런 경제적인 회복력이죠. flexibility 이런 회복력, 통통 튀는 회복력의 어떤 무거운 blow, 타격을 deal, 거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방 제재가 지금 터키 경제가 막 살아나려고 할 때 어떤 철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부스트, 이 에르도간의 domestic opposition, 국내의 그런 반대 세력들을 지금 부스트, 증가시키고 leave him dangerously reliant on, 그를 위험하게 어디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죠? 푸틴의 이런 선의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푸틴은 successfully, 아주 성공적으로 블랙메일, 에르도안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거죠. in the past, 과거에. 그래서 ban, 금지했다는 거죠. 러시안 투어리스트를 traveling to Turkey. 가장 터키에 많이 오는 그 외국인이 바로 러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터키로 가는 여행을 금지시켰다고 금지를 시키면서 블랙메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터키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한번 해봤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